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요, 앞으로 3년 사이에 20% 이상 디스카운트 될 수가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힘들게 7만 전자가 됐는데요, 다시 6만 전자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 뉴스를 아주 확 지면을 덮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 총액 3위, 시가가 60조 원이 넘는 네이버의 새 사장에 1981년생 여성 최수연 씨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덜컹한 사람들 많았겠죠. 저같이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야, 이건 뭔가 그랬을 것이고, 20, 30대들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오겠구나 하고, 그걸 희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뉴스가 하도 충격적이었었던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치인이 81년생 여성 최수연의 화려함보다는 92년생 여성 김지영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어쨌든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는 1999년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몇 차례 사장 교체가 있었죠. 처음에는 창업주 이해찬 씨가 CEO를 맡았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자 출신의 최희영 사장,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의 김상헌 사장, 그리고 지금 사장인 한성숙 씨는 영문과를 졸업한 기자 출신의 여성입니다. 지금도 여성이지요. 그렇고 내년 3월부터 변호사 출신의 최수연 씨가 사장을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네이버 재밌네, 초대 빼놓고서는 기자, 변호사, 기자, 변호사네. 지금 한성숙 사장은요,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장 연임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사장을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나름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네이버가 그 화려한 명성에 비해서는 안타까운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몇 달 전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지식인 엑스퍼트 앱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인가요? 네이버 안에서 직원 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해가지고 큰 난리를 치렀습니다. 지난 가을 정기국회 때는 그래서 한성숙 사장이 국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죄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연합뉴스하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사장은 아마 변호사 출신을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연합뉴스와의 갈등 말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 하면은요,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그냥 기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사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더니 결국 특정 회사 제품을 선전하는 거였다. 읽고 나서 보면 허무하고 좀 화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는 반드시 기사형 광고, 이렇게 이름을 밑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읽기 싫은 사람은 읽지 마세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천여 건의 뉴스를 그냥 내보냈다고 하니 분명히 연합뉴스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8일부터 32일 동안 네이버하고 카카오, 다음 이런 포털에 연합뉴스가 노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1차 제재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결합해서 만든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는 데서 그거 갖고는 좀 미흡하다. 11월 12일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연합뉴스의 기사는 정상적으로 검색은 되는데 앱으로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서는 못 나오게끔 그렇게 아주 초강수 제재를 내렸어요. 당연히 연합뉴스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발끈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이중 제재다. 이미 30일 동안 우리가 그런 제재를 받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또 그걸 견디라는 말이냐. 광고 수입을 포함해서 엄청난 이 재정 부담이 크다 하고 좀 항변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언론 위의 언론, 지금 포털이 너무 거대 공룡이 됐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골목 상권도 흔들리고, 언론사 위에 언론사 역할을 하는 네이버나 카톡 같은 데가
그 군림하면서 포털이 뭔데 뉴스의 유통까지도 제한을 하느냐. 과도한 지위의 남용이고요. 그것은 나아가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 이거 헌법적 가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포털이 쓸까요? 아니면 언론서가 쓸까요? 거대한 공룡 두 마리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그거 맞아도 싸다. 연합뉴스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과도하다. 이거는 포털이 뉴스 언론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시민의 권리의 침해다고 걱정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양당의 대선 후보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싸움이 장차 어떻게 번져갈지 모릅니다. 11월 12일 날 그 결정을 내리고 닷새 뒤인 17일 날 네이버의 사장 교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 싸움이 커질 때를 대비해서 이 언론인을 갖다 놓은 이 지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추측일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연합뉴스가 잘했니 못했느니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민간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거. 그거 헌법으로 보면은요. 린치에 해당합니다. 사적 구제지요. 내 주먹을 믿고 내 주먹으로 세상을 평정한다. 포털의 힘으로 뉴스 회사를 응징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규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은행들끼리 모여서 유럽의 자기자본 비율은 8%니까 일본 너희들도 우리를 따라와. 일본이 저항을 했죠. 잔말 말고 따라와. 말을 안 들으니까 BIS에서 그걸 규율로 만들어 놓고 각국 금융감독 당국이 자기네들 법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강제화한 것이 지금의 BIS 규제입니다. 민간 은행들끼리 은행이 다른 나라 은행을 제재를 한 것이죠. 똑같은 일이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은행이 한국에서는 영업을 못하겠다. 무슨 나라가 은행이 다른 은행을 제재를 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은행연합회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제한서 5개 빅5 국내 은행들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영업은 이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요건 요렇게 해. 지시를 하는 거에 시티은행이 발끈해가지고 그걸 미국 그 대사관하고 미국 상공회의소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제재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했던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됐던 환경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컵26이라는 거.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아서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 개최 당국 그리고 영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공시 기준을 도입하기로 각국이 합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무정보만 각국이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활동이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거를 발표한 데는요. 국제회계기준 IFRS라는 민간재단입니다. 그 IFRS가 국제지속가능성 기준협의회 ISSB라는 것을 내년 2022년 6월까지 설립을 해서 앞으로 ESG의 공시기준 표준을 제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박수치고 와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버크셔 해셔웨이의 워렌 버핏은 발끈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직원 50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표준화된 방식으로 내 지배구조가 어떻고 우리 지주가 어떻고 저쩌고 나 그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직원 50명 데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행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 이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는 미국 안에서도 ESG 평가에서는 거의 꼴찌를 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SG, 그 나라의 그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를
제3자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그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수렴청정이라는 말, 청정이라는 말도 있고 대리청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흥선 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가지고 대리청정을 했었고 왕이 어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수렴청정도 했잖아요. 겉으로 보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민주적이고 자율적입니까? 한성숙 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일할 최수영 사장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이버의 등기 이사는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사장을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ESG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표준을 국제적으로 나서서 만든다고요? 저는 웃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탈리아 반도 도시국가로 있었을 때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을 때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피렌체 공화국이었거든요. 거기는 그 군주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합의제로 의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메디치 은행의 2대 주주였던 코지모 데 메디치, 국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공직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공화국답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해 하고 뒤에서 몰래 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피렌체 공화국은요. 1년이 시작할 때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다가요.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 이름을 넣은 이 공을 집어넣고요. 그때 장관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홍길동, 국방장관 하세요. 국무총리가 비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현진 국무총리 하세요. 1년 동안 공직을 이 추첨제로 뽑았거든요.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베두토라고 했고요. 베두토의 뜻은 seen입니다. 한번 꺼내서 봤다는 뜻이죠. 베두토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프대네. 뽑았더니 지금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대, 영국에 가 있대. 이 사람 안 되겠네 하고 다른 사람 뽑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세두토라고 했습니다. seated,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베두토와 세두토의 자격을 누가 정했느냐? 아코피아토레라는 그 판단관들이 있었는데요. 코지모 데 메디치는 아코피아토레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의 정원사, 요리사, 마부들을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는 한 번도 공직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ESG 평가를 한다면 피렌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사실은 피렌체 공화국이 가장 독재가 심했거든요. 그런 거 형식적인 민주화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걸 ESG의 평가의 표준을 정한다고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대표 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꺼내왔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연합뉴스와 네이버 포털과 언론기관 두 공룡의 싸움이 배경이 돼 있고 그 문제는 언론의 자유화와 관련되어 있는 큰 문제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보 공개의 의미가 뭐고 ESG의 표준 공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세계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대기업들의 승계 과정에서 형제의 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롯데그룹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을 평가할 때 ESG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ESG 평가가 형편없네? 김치 디스카운트가 붙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주가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ESG 공시기준, 표준 원칙을 정한다? 이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같은 차원에서 연합뉴스와 네이버의 지금 암투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슷한 고민이 2000년대에 있었잖아요.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이냐? 아시아는 동양 문화권인데 우리가 BIS 자기자본 비율을 왜 따르고 IMF 처방을 왜 따르냐 하고 말레이시아는 거부를 했고요. 우리 한국은 그 아시아의 IMF의 권고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고금리도 겪어봤고 긴축 재정도 겪어봤고 나아가서 금융기관 제1은행 같은 것은 해외 매각도 했었잖아요.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옳았느냐?
지금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국제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같이 약한 나라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국제 기준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게 가서 룰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죠? ESG 좋으네 박수만 칠 게 아니고 야 그건 안 돼. 아시아의 기준은 따로 있거든.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공무원들의 것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식대로 살자. 북한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침 튀기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용기, 지략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ESG의 공시 기준이 내년 6월까지 만들어진다고 할 때 마침 우리나라 지금 정부 교체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실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